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중에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게 꼽히는 게 이제 적색육, 가공육, 그리고 술 이렇게 꼽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쁜 순서로 순위를 좀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순위 자체는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기본값 잡냐에 따라 틀리긴 하거든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암에 이제 걸릴 위험이 높은 것들로 따져가면 가공육, 소시지 같은 거죠. 그다음에 술, 이제 비만, 그다음에 키가 큰 사람도 잘 이제 올라간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낮은 증거지만 적색육도 이제 위험도 올린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제일 확실한 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 유제품, 칼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도를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대장암에 걸리고 싶다 그러면은 집에서 운동 안 하고 이제 매일 누워 있으면서 이제 소세지 먹고 술 마시고 하면 이제 딱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한동안 그 가공육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위험도가 어느 정도 더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가공육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부대찌개잖아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술 드시면서 부대찌개를 안 먹으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높으냐 이런 보다도 최근에 이제 경향은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한두 가지의 이제 이런 음식의 요소들이라든지 신체 활동 요것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2025년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공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고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이제 적절하게 유지하고 운동해라. 그리고 섬유소나 과일, 채소로 이제 섭취해라. 그리고 칼슘 이런 유제품들을 이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칼슘 같은 이제 영양제보다도 유제품을 드시거나 칼슘 함유 음식을 먹어라. 재미있는 거는 커피 섭취가 더 권장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술 섭취는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육은 섭취하지 않고 금연을 해라라는 게 공고사항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각각을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 항목들이 골고루 잘 이제 유지되는 종합적인 건강 패턴이 더 중요하다.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이 전체적인 건강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잘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는 왜 권장이 되는 건가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커피 섭취가 최근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커피 섭취가 요번에 이제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뭐 특정한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건 없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조사들이 이제 역학 조사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어떤 걸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을 나눠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커피 섭취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관련이 됐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몇 센치 이상이 위험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기준선을 나눠서 뭐 몇 센치 이상이다라고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실 키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는 사실 그 교정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니까 사실 이제 많이 강조는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키가 좀 큰 분들이 아마도 이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가 더 길고 그래서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기준선에서 이거 이상이면 무조건 많이 걸린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채널에서 보면 저탄고지 식사를 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걸까요? 뭐 사실 그 저탄고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지만은 사실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인들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제 저탄고지 자체가 꼭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탄고지 자체만 가지고 뭔가 대장암 더 올리고 나는 거에서는 아직 좀 상반된 의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연구 결과 보면은 밀가루가 대장 육모를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해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여기 식이섬유와 관련된 얘기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가설로는 이제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이제 대장의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 더 원활해지고 배변이 통과하는 시간들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가설을 하는 거라서요. 밀가루 자체가 어떤 육모를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알려진 바는 별로 없고요. 대장암 더 일으킨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그런 글루텐이나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장애 운동에 자극을 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있는 일이지만은 이 밀가루 자체가 대장암을 더 많이 일으키거나 하는 거에 대한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이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니까 고기를 아예 안 먹고 그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만 그 단백질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럼 대장암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채식주의자도 단계가 있잖아요. 뭐 비건부터 해가지고 뭐 페스토, 뭐 오보 뭐 이렇게 나누는데 뭐 예를 들면 페스토만 해도 이 대장암의 이제 위험도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고기를 안 먹고 생선류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도 대장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비건도 사실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꼭 이제 그런 채소 섭취가 더 중요하다 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권고사항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자기 몸에 대한 건강 관리를 좀 더 하시고 아마 운동을 할 가능성도 좀 높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에서는 그런 채식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 것보다 삼시세끼를 좀 자주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공복 시간이 좀 짧아서 장 움직임이 좀 활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 건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이섬유 같은 걸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아마 장에 머무는 시간들 좀 줄이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환자분들이나 할 때 권고하신 식사 횟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삼시세끼를 잘 먹는 건데요. 뭐 명확하게 뭐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뭐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좀 논란도 있고 뭐 하지만은 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장암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섬유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 예방에 좀 거의 확실히 네,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일이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먹어주는 게 좋겠네요. 네네. 야채 같은 걸 적게 섭취하면 위험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서요. 좀 드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진짜 많은 영상이 대장암 예방 나오는 게 뭐 두부나 콩 발효식품에는 이소폴라닌, 사포닌, 그다음에 뭐 해조류에 풍부한 코아닌 이런 성분들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 이런 음식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대장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관계,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은 대감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들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공고 사항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도움은 되는 걸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발효식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 드실 때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너무 짜게 드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 한식에 대해서 한식이 뭐 채소가 많으니까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한식 자체로는 제 생각에 대장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 식사단 자체가 뭐 고기를 아주 막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채소와 과일도 적절히 이제 섞여 있는 음식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되고요. 뭐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이 더 많이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없기 때문에 뭐 한식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B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뭐 기사 같은 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B나 이런 것들은 좀 영양제로라도 좀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비타민 B 엽산이 이제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DNA 합성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물질이라서 이제 잘 알려져 있긴 한데요. 여러 데이터에서 엽산이 이제 먹으면은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대장암이 떨어진다라는 데이터들은 이제 좀 있어서 엽산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알약이나 그런 이제 영양 보충제로 많이 먹긴 하지만은 조금 더 권고되는 거는 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조금 좋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유산균 요새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거의 필수적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 지금 보면 데이터들은 이제 주로 어떤 연구를 많이 했냐면 대장암이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의 이제 분변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장내 미생물이 틀리더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도 이미 알려져 있고 또 그 중에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병원성 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퓨조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균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단계에서 사실 이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 실험은 좀 돼 있는데요. 이제 대규모의 어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유산균을 뭘 먹으면은 대장암 줄어든다. 이런 데 대한 데이터는 아직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되지만은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흔히 장내 미생물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성 균 같은 거는 양은 작지만 있기만 하면은 조금 영향이 큰 것들도 있고요. 우리 몸에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산균들, 장내 미생물들은 이제 그 분포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프리보텔라 이런 균주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대장암 예후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보텔라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채식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대장암 예방할 수 있다는까지 데이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한 게 그 교수님께서 그럼 유산균이나 이런 비타민 B 이런 걸 좀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뭐 사실 이제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편이 더 많고요.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제 데이터들에서는 이제 그런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이제 좀 곽강을 받고 있고 많이 먹긴 하지만은 되게 권고되기로는 이제 식이로 대부분 섭취하는 게 좋지 않는가. 물론 이제 식이로 섭취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다른 영양제를 통해서 이제 보충하는 것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라는 게 되게 그냥 크게 뭉뚱그려 대장암 이렇게 하는데 대장암의 어떤 위치나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대장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콜로렉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라지 인테스틴이라 해서 큰 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대장은 이제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 여기 맹장부터 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까지 해가지고요. 이걸 다 합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학문에서 한 10cm 정도, 10에서 15cm 정도를 직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직장 부분하고 그 위쪽에 있는 장들 다 합쳐서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합쳐서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총칭되는 말이고요. 이제 좀 이제 용어를 쓸 때 이제 우리나라의 말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직장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의 길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한 일반적인 게 이제 1.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내시경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뭐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대장 내신 길이가 160cm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직장을 왜 끝에 나누냐면은 직장암은 나중에 이제 직장하고 가까운 부분들은 자르고 나면 이제 장누라고 이제 밑에 변을 밑으로 옆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직장 부분을 좀 특별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대장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왜 이제 이걸 질문을 던지냐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대장 다 잘라도 되느냐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장은 다 잘라도 됩니다. 근데 소장은 다 자르면 안 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한 150cm 이하로 줄어들면은 먹어도 소화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길이는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장의 주로 기능은 이제 수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전해질이나 일부 지방산도 흡수를 하지만 이제 주로 기능들이 수분 흡수기 때문에 다 자른다 그래서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는 거 불편함이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수술한 경우에 이제 대장을 전체 다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에 이제 이렇게 층을 잘라서 보면은 안쪽에 이제 상피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상피층에서 시작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쪽 벽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장암은 저희가 서남입니다. 서남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부분 그냥 서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 제일 안쪽 층에 있는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암 중에서도 좀 일부의 이제 희귀암이라는 게 뭐 신경 내분비 종양이나 위관절 종양들인데 요 암들은 이 점막층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아래층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부분 일반적인 대장암은 서남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가 들어갈수록 병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격 전이가 되면 이제 폐나 간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4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으면은 이제 3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진행되는 경고에 따라서 이제 병기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소장암도 있나요? 네, 소장암도 있습니다. 소장암은 굉장히 드물고요. 근데 왜 소장에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워낙 움직임이 많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데 소장암은 그래서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장이나 위는 저희 내시경이라는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소장을 직접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장암은 이제 빈도는 낮지만은 되게 진단이 늦어지니까 좀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암은. 그래서 소장암도 있긴 있습니다. 가족력 유전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대장암 발병 비율 중에 가족 유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보여준 슬라이드 네. 저희 대장암에서 가족력은 저희가 유전성암은 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유전성암이 있는 분들은 뭐 어쨌든 자기 몸에 돌연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복부하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암이 더 빨리 생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유전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생기는 거고요. 가족성 대장암은 이제 일촌 관계에 있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한 15%를 차지하면서 이제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산발성 대장암이라고 해서 이제 혼자 걸리는 거죠. 나이 드시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왜 이제 유전성암이 중요하냐면 요 도표를 보시면은 가족성 용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올라가시면은 거의 100%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유전성 비용종층 대장암도 용종이 많이 생기지 않는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요 암은 또 역시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의 비율이 올라가죠. 근데 정상인 같은 경우 보라색인데요. 정상인 같은 경우에 비해서 가족성 암도 살짝 올라갑니다. 일총관계 대장암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검진을 좀 자주 받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유전성 암인 경우에는 나이대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검진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족에 유전성 저런 대장암이 있었으면은 10대, 20대여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10대부터 용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이제 보통 부모가 이제 생겼던 나이보다 좀 더 일찍 10대 때부터 사실 내시경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뭐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학업 때문에 10대 때 수술 자체는 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가면 그때 수술을 보통 권유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 용종으로 있을 때는 양성혹인데 놔두면 이제 암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이제 미리 먼저 좀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미리 용종 같은 걸 다 떼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자릅니다. 아까 이제 대장 다 잘라도 되냐 이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환자들은 아예 대장을 다 자르고요. 소장을 밑에다 항문에 붙여가지고 변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루도 잠시 차야 되니까 이제 젊은 나이 이제 그 수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피하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부모나 뭐 다른 분들 친척 중에 이제 이런 암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겁이 나서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있을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오셔서 병원에서 이런 분들 검진을 하고 또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챙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유전도 그렇고 그 대장 쪽에 좀 염증이 있거나 이제 좀 장기가 약한 이런 분들도 좀 대장 관련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장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죠. 염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요.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뭔가 암 전구 단계의 어떤 병구들이 보이면은 수술을 보통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이제 저런 크론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는 대장암 위험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변비가 있으면은 이게 뭐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있으니까 대장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맞는 얘기일까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련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뭐 대장암이 잘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치질 있으면 이제 대장암 잘 걸리냐 이런 것들이 사실 치질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치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혈변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배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착각할 수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는 치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치질 때문이 아니라 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출혈이 이제 맞는 경우에는 자주 이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이 대장암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그것도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실제로 병원에서 좀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 공통점이 좀 보이는 그룹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도가 조금 잘 드시고 비만 있는 그룹들이 이제 저희가 많기는 하죠. 뭐 상대적 위암에 비한다면요. 그래서 조금 체형들이 이제 있으시고 좀 비만이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른 사람이라서 안 걸리진 않아서 이제 일부 환자들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검진을 또 하기도 또 어렵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미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 대장암이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나요? 제일 큰 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상도 없는데 발견됐다고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대장암을 추측할 수 있는 이제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아까 이제 우측 대장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제가 흔하게 보는 게 빈혈입니다. 환자가 이제 검진을 했는데 빈혈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한 거고 체중 감소되고 빈혈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대장 내시경 해보면 이제 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빈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대장암은 이제 꽤 커야만 증상이 나타내고요. 좌측에 있는 건 이제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배변에 벌써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는 아예 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가 나죠. 피가 딱 이제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뭐 문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대변에서 피가 난다 그래서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 피가 나는데 대장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혈변의 제일 많은 원인은 흔히 말하는 뭐 아까 말했던 치질이나 이제 치열이라고 해서 찢어지는 병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이제 이 혈변들이 지속이 되고 계속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내시경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위치에 따라서 좀 예후도 좀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일단은 오른쪽인 대장암이 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꽤 크게 커질 때까지 키워서 이제 검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거는 어떤 유전자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비교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이 조금 대장암이 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좌측에 비해서. 그럼 발생 빈도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뭐가 제일 좀 많은 편인가요? 과거에는 직장암이 되게 많았거든요. 직장이 거의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직장 쪽에 제일 대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직장 아까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길이에.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50%를 차지하니까 이제 직장암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의 포션이 되게 많이 줄었고요. 이제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원인은 이제 검진을 하니까 그다음 좀 더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직장암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많이 예전분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수술 방식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 위치에 따라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암이나 이제 뭐 직장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장암에 있어서도 그 암이 있는 위치를 주변으로 해서 되게 한 작게는 5cm에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암의 경우는 아예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건가요? 다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 가까울 때 결국 문제는 이제 괄약근을 살릴 수 있냐 문제거든요. 이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항문에서 한 5cm만 떨어져도 종양이 다 항문을 다 없앤 수술을 이제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미리 하고 좀 줄여넣기도 하고 그다음 수술적인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져 가지고 지금 항문을 아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없애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잘 터지거든요. 수술 부위가. 그래서 그 문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뽑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영구 장르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조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증상 중에 소화 불량이나 이런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몇 달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체중 감소도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4, 5kg 이상의 이제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요즘에 일부러 체중을 이제 감소시키는 게 좀 많이 목적이긴 한데요.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 좀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하는 그 용종이 암으로 악화되는 과정도 좀 궁금한데 그 용종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면 무조건 좀 대장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종 자체가 이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대장암이 이제 이 정상에서 선종으로 갔다가 대장암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이 순서대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암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장암이 이제 이 선종이라는 양성혹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이 양성혹이 이제 아무래도 두게 되면 그래서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지나면 정상에 선종이 되고 한 5년, 10년 되면은 대장암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해주면 내시경으로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사실 2차 예방이죠. 1차 예방은 저희가 아까 식이 조절하고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장암은 이제 이런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이 암의 이제 선구 단계에 있는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주면 이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선종을 제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용종과 선종의 차이를 이제 저희가 보통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이라는 거는 이제 좀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용종은 이제 뭔가 돌출돼 있는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용종 중에 이제 하나의 종류가 선종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종은 암의 전구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선종이고요. 용종 중에 이제 그러니까 암으로 안 가는 용종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염증성 용종이라든지 과증식 그 용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이제 대장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많아서요. 용종이라는 건 좀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이제 선종이 저희 대장암하고 좀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없는 대장, 그러니까 암으로 안 가는 용종도 있다. 그래서 용종 뗐다고 하시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다 뭐 무상이 있나 보다 하시면은 나중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 선종이 아닌 경우는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종이 나오면 무조건 다 조직 검사를 하는 편인가요? 이제 눈으로 볼 때 이제 명확하게 이게 선종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증식성, 뭐 암이 안 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용종 같은 경우는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선종이나 뭐 모양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떼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용종이 많이 나오면 그냥 많이 없애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장을 아예 절제하는 게 더 예방에 좋을까요? 그 정도까지 보통 일반인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선종은 이제 되게 내시경으로 이제 잘라주는 정도로 가능하고요. 가족성 용종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다 자를 수가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그분들은 이제 안에서 계속 점막에서 계속 암이 생길 수 있는 선종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다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선종 보이는 경우에는 보이는 만큼 떼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1cm 넘어가는 용종이고요. 그 다음에 육모형. 그래서 이제 이게 관상형이 아니고 육모형으로 이제 돼 있는 선종이 이제 1cm 이상 되거나 개수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더 자주 내시경을 좀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은 이제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 3mm, 5mm 정도 되는 이제 용종들이 많을 거고요. 이제 1c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마 떼신 선생님께서 아마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거의 좀 매년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이제 언제 받느냐는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은 길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시경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늦게 좀 하는 거. 그래서 그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도 보면은 지금 10년 주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해서 깨끗하면 잘해서 깨끗하면 10년 뒤에 해라.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비용도 좀 더 싸고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 아마 이제 그것보다는 또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용종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뭐 약간 10년에서 3년 줄여라 이렇게 하지만은 또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줄여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그거는 아마 용종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그 시술하시던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기를 좀 땡겨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환자분들 보셨을 텐데, 그럼 가장 이제 어렸던 대장암 환자의 연령대는 어느 수준인지. 저희는 이제 어린이 병원이 있어서 이제 10대가 되면은 사실 저희 쪽으로 안 오고 어린이 병원으로 가거든요. 20대 초반에 이제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잘 또 치료가 돼서 또 결혼도 하고 잘 애도 놓고 잘 지내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그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분 증상이 이제 있으셔가지고 한번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고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사실 20대 때 이제 검진으로 사실 내시경 하는 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뭐 유전성은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따로 이렇게 검진을 좀 하기는 힘드시는 상황인데, 이제 증상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 하고 이제 발견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좀 발견됐지만 수술이 좀 불가하거나 이분은 좀 어렵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전이가 됐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격 전이 간으로나 폐로 전이가 됐다고 해도 자를 수 있으면 다 잘라냅니다. 근데 이제 자를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됐죠.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간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 보통 이제 간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 남아야 되거든요, 간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절제 가능한 범위가 되면은 저희가 자르지만은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식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근치 완전히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고식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 대개는 이제 항암 치료, 약물 치료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병기도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단계별로 좀 완치율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네, 그 병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존율이 이제 뭐 90%, 2기 같은 경우에도 2기 초는 뭐 85%에서 뭐 낮게는 이제 70%까지 잡긴 하는데, 3기 되면 이제 또 떨어지거든요. 60%대로 떨어지고 4기 되면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을 받더라도 조기에 이제 진단을 받으면 훨씬 더 생존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검진을 보면 이 검진율이 이제 수익을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과거에 한 20 몇 프로에서 70 몇 프로 정도로 이제 검진을 많이 하고,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국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 검진은 빠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검진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이제 대장암 검진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원격 전이 발생률이 좀 줄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원격 전이가 줄었거든요. 이 거꾸로 얘기하면 국한에 있는, 그러니까 암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진행이 좀 덜 되고 이제 덜 진행된 암들, 뭐 거의 1, 2기에 해당되는 암들의 어떤 비율이 35%에서 42.9%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검진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되더라도 빨리 조기에 발견되는 게 이제 생존율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오시는 기수? 몇 기 상태에서 많이 보통 오시나요? 뭐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진행 덜 돼서 오긴 하지만은 뭐 비율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비율 거의 비슷하겠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1, 2기가 뭐 한 5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일부는 이제 원격 전이돼서 오시는 분도 좀 있고요.
근데 그 대장암, 그 아까 항암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무서워 하시잖아요. 근데 대장암 항암 치료는 좀 머리도 안 빠지고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좀 뭐 제가 항암 치료 하진 않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일하시는 교수님들 이제 같이 하시고 이제 환자들 저희 같이 또 추적 관찰하면서 보면 대개는 이제 그 머리 빠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약제만 좀 틀리긴 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옥살리플라틴 같은 약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약들은 이제 신경 독성이라고 해서 손발 저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합병증들이 조금 더 제일 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술하셨던 분 중에 뭐 사기였고 되게 예후가 그 예상이 안 되는데 잘 됐거나 이런 좀 가장 이상적인 그 케이스가 있으시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장암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 장기까지 이제 다 파고 들어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암 치료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듣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장이 터지거나 이제 그럴 위험도 있어서 항암 치료하기도 좀 어렵다 바로 수술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술하는 쪽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했던 케이스인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협진 수술을 해서 다른 과랑 이제 다른 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제 좀 크게 잘라냈죠. 주변에 장기까지 포함해 잘라내고 이제 수술을 잘 해서 이제 일단은 정량을 다 제거를 했는데 이제 금방 또 전이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이제 면역 치료에 해당되는 환자분이라서 또 면역 치료를 하고 지금 또 잘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더라도 이제 적어지면서 유지되는 단계로 가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한 치료가 전체 다를 대변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요즘 다학제 치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환자분한 최선의 치료를 좀 하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고민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교정 가능한 인자들, 특히 이제 식이라든지 뭐 운동 이제 그리고 금연 절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천들을 잘 하시면은 이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예방으로서 이제 선종 단계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 좋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아서 그런 선종들을 제거해 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바라는 게 진행된 암을 발견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조기에 발견해서 다들 완치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진단 당시에 병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염두해 주신다면은 생활 습관과 또 이런 관리 또 적절한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